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해볼 거예요. 이 사건에 미납이 됐습니다. 전에 낙찰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미납을 했거든요. 왜 미납을 했는지 한번 분석해보고, 그 다가구 주택에요 임차인 분들이 계시는데 13개 호실이거든요. 그분들이 얼마씩 배당을 받아가는지 이런 것도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3월 20일이죠. 3월 20일 날 낙찰된 사례, 금액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유성구 어운동의 한빛 아파트예요. 여기 1층 물건이었거든요. 84 타입이고 감정 가격은 3억 5,200이었는데 최저 가격이 2억 4,640이었습니다. 19분 들어왔어요. 낙찰 가격이 3억 1,200대였고 차순위 금액이 3억 500 정도 됩니다. 이날 차순위 신고를 하셨는데 이날은 차순위 신고가 좀 많더라고요. 차순위 신고는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잔금 납부할 때까지 입찰 보증금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날은 우연히도 그랬는지 몰라도 차순위 신고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성구 지적동 열매마을 1단지 물건이에요. 84 타입이고요. 최저가가 2억 5천대였는데 3억 4,239만원에 낙찰이 됐고 입찰 인원을 봤더니 37분이에요. 와, 많죠? 3억 3,700이 차순위 금액입니다. 대전 중구 목동 목양마을 아파트입니다. 166 타입이거든요. 이것도 최저 가격이 4억 6천인데 5억 5,500대에 낙찰이 됐어요. 차순위자가요 5억 4,300인데 차순위 신고를 하셨어요. 이렇게 많더라고요. 이상하게 요날은 차순위 신고하는 분이 많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세종시 나성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근린 상가인데요. 세종의 아침이죠. 1층 상가입니다. 이거는 전용 17평인데 전에 낙찰이 됐다 미납이 됐죠. 근데 이번에 다시 전보다 더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됐어요. 그리고 차순위자도 요 금액선에 됐고요. 자, 이거는 채권자가 낙찰을 받아놓고 매수자를 구여하고 요걸 낙찰시킨 것 같기도 합니다. 요거는 1번 물건과 2번 물건이 전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채권자가 일부러 그러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되고, 요 미납한 보증금 있죠? 입찰 보증금. 입찰 보증금은 여기에 배당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받아갑니다. 어차피.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3억 7,500 이런 식으로 낙찰이 됐고요. 이거보다 높게 됐죠? 1번 물건, 2번 물건이 전부 똑같습니다. 대전 서구 도안동의 트리플시티 레이크포레 아파트입니다. 이것도 거의 낙찰된 수준에서 낙찰이 됐어요. 10분 정도가 들어왔고요. 금액이 좀 크다 보면 이렇게 20명, 30명씩은 못 들어오고요. 이렇게 10명 정도 선에서 경쟁을 하더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도 차순위 신고를 하셨네요. 낙찰 가격은 6억 8,590만원입니다. 차순위자가 6억 7,865만원이었습니다. 대전 중구 태평동 버드네 마을 아파트예요. 이것도 평형이 커요. 169 타입입니다. 낙찰 가격은 4억 2,889만 9,410원이고요. 차순위자가 4억 2,300.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죠? 이 정도 금액에도 사람들이 그래도 7분. 이게 이제 좀 구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여기 신규 아파트들은 한 10명대 이상 들어오는 걸로 보고, 요 옛날 아파트 큰 평형대는 그래도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낙찰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입니다.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물건이에요. 다가구 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이 120평이라고 되어 있고요. 건물 면적이 230평이에요. 여기가 1종 주거지역이더라고요. 50에 202죠. 건폐율 50%니까 여기에 50%면 60평에다가 건물을 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00평이니까 3층 180, 그리고 옥상에 뭐 다른 거 좀 들어가는 거 하면 거의 맞게 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법 건물이 거의 없는 거죠. 감정 가격은 15억, 그러니까 거의 16억입니다. 한번 유찰됐다가 매각이 됐는데 11억대였거든요. 근데 미납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볼 때는 대출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현장을 가보니까 그렇게 수익이 안 난다든지 본인이 생각한 금액보다 수익이 안 난다라고 생각해서 미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입찰 보증금이요 1억대가 넘어요. 1억 1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금액을 과감히 포기할 정도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대출이 안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4년 3월 21일 날이요. 요 금액에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어차피 여기 단독 입찰이었고 미납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유찰이 됐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4월 25일 현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4월 달입니다. 최저 가격이 7억 8,391만 7천원에 입찰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입찰을 준비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건물 현황을 보면 토지는 120평인데 건물을 봤더니 1층은 이제 계단하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 2층은 5가구, 3층은 5가구, 4층이 3가구입니다. 주인 세대 포함해가지고 3가구가 들어간 것 같고요. 이렇게 13개 호실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제시의 건물이라는 게 있는데 요 건물마다 조금씩 이게 발코니를 확장했더라고요. 이런 게 제시의 건물인데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하고 기계실이 조금 들어가 있고요. 옥탑에 4층에 베란다가 좀 있나 봐요. 그런 것도 매각에 포함이 됐습니다. 건물 등기부에는요, 이렇게 전세권이라든지 임차권들이 기입이 되어 있고, 토지 등기에는 전세권하고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소기준 등기는 이렇게 근저당, 요 대부회사죠? 요게 근저당이고, 금액이 채권 최고액은 5억 8,500이에요. 근데 실제적인 청구 금액이 4억 5,600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받아갈 금액은 한 5억 정도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얼마를 받는지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임차인들이 좀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13분이 요 낙찰 금액에 따라서 받아가는 금액이 결정이 될 거고, 어떤 분들은요, 한 푼도 못 받아가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거예요. 한번 요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등기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차권하고 전세권 등기만 없는 것 뿐이에요. 자, 요거를 제가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만약에 11억 2천에 낙찰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 현재 이 다가구 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보증금이 9억 9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 호실별로 이렇게 쭉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7천, 6천, 뭐 5천, 6,500, 뭐 8천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월세가 한 개 호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가구 주택에는 되도록이면 전세로 안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 순위를 해놨는데요. 요 최우선 변제가 6천만 원,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2천만 원을 먼저 받아갑니다. 2천만 원, 6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 이렇게 세 분이 돼요. 이분들이 2천만 원씩 먼저 최우선 변제를 받고요. 나머지 분들은 순번대로 이제 받아가게 돼요. 순번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 비굴안에 전입신고, 앞에 게 뒤게 확정일자입니다. 전입신고, 그러니까 대항력 요건을 먼저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날짜로 우선 변제 효력이 있는데요. 대항 요건이 만약에 2019년 1월 8월이면 다음날 0시거든요. 그럼 2019년 1월 9일이고요. 확정일자가 2019년 1월 14일이면 요게 늦죠. 그러니까 늦은 날로 우선 변제 효력이 있는 거예요. 2019년 1월 14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보면 전입은 나중에 하고 확정일자를 먼저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2017년 7월 7일 전입은 나중에 하고요.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확정일자는 빨리 받았지만은 전입을 늦게 했기 때문에 이분의 대항력, 그러니까 최우선적인 요건은 2017년 7월 8일 0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항력도 이때 발생하고요. 최우선 변제 효력도 이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날짜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전입도 같은 날 하고 확정일자 같은 날 받는 거. 요거는요, 2022년 8월 17일 0시 기준으로 우선 변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빨리 받았다고 해서 빨리 뭐 대항 요건이 갖추는 건 아니고, 대항 요건은 일단 전입하고 점유를 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주민등록 신고가 돼 있고 점유를 해야만 그때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만이, 그래야만 그 날짜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순번을 해놨거든요. 여기 2번, 요분이 지금 303호 있는 분이 2번으로 7천만 원 받아가고, 3번으로는 이렇게 401호 있는 분이 1억 5천 받아가고요. 5번으로, 그러니까 4번이죠. 여기 4번 있네요. 4번으로 또 203호가 받아가고, 5번으로 305가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받아가는 거거든요. 순서대로 받아가는데, 만약에 낙찰 금액이 낮으면 낮을수록요, 받아가시는 분들이 적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중간에 미납하신 분이 있죠? 1억 얼마가 미납이 됐어요, 보증금이. 그분의 금액은 여기에 배당에 들어갑니다. 그분이 미납하는 바람에 다른 분 한 분이 더 받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미납하신 분은 뭐 속이 쓰리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임차인 분은 한 분은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 물건에 대해서 수익률 분석을 해보면요, 1억 1,200에 만약에 낙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익률 분석을 해봤습니다. 융자는 50% 정도 받는 걸로 하고요. 입찰 보증금을 이렇게 다 월세로 맞추는 거예요. 2천씩 하고 주인 세대만 5천에 80 정도 논다라고 하고, 다른 데는 뭐 한 40에서 45 정도, 4층은 좀 크니까 한 50 정도 논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했을 때 월세 합계가 한 600만 원 나오고요. 임차 보증금이 2억 9천이 회수가 돼요. 실투자금은 2억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이자를 5%로 계산했을 때 수익률은 18%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월 순수익이 한 350 정도 나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금액은요, 취득세라든지 명도비용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이제 그런 것까지 하면 수익률은 조금 더 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요, 매매가를 좀 낮춰봤어요. 낙찰 금액을 좀 낮게 계산했다. 한 10억 정도로 했을 때 똑같은 조건으로 세를 놓게 되면 수익률이 22%로 늘어납니다. 요거는 이제 선택적으로 하시면 돼요. 얼마에 낙찰되냐에 따라 수익률은 더 높게 나올 수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다가구 주택은요, 거의 대부분이 투룸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요 한 개 호실만 제가 볼 때 원룸 뭐 1.5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다 투룸인 것 같아요. 한 개만 1.5룸. 그리고 여기 주인 세대하고 여기 투룸으로 뽑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요, 매매가를 그대로 하고 만약에 보증금을 좀 낮춰본다라고 하면요, 1,000만 원씩만 받는다. 만약에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1억 5천 임차 보증금이 나올 거고요. 실투자금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므로 수익률은 좀 낮아지겠죠. 근데 월 순수익은 높아져요.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본인의 투자금이 좀 많아지니까 이제 그게 단점이긴 하겠죠. 그리고 수익률도 좀 낮아집니다. 그만큼 다른 레버리지를 좀 땡기면 땡길수록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옥션원에서 제공하는 배당패예요, 이게. 자, 여기 보면 주택 소액 임차인이 있죠.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요, 최우선 변제로 2천만 원을 먼저 받아갑니다. 요거는 최초 담보 물건, 근저당권 설정일이죠. 그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6천, 보증금 6천 이하일 경우에 2천인데, 요 2천만 원 받아가는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304호, 302호, 202호. 요 분들은 2천만 원씩 세 분이 받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권자가 5억 8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5억 정도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5억 정도 하고, 그러면 한 8천 정도가 남죠. 그럼 요 뒤에 있는 분이 이제 받아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303호, 이게 순서대로 받아갑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번호 미긴대로예요. 요게 한 7천 먼저 받아가고, 또 401호가 그 다음에 1억 5천, 그 다음에 203호 있는 분이 6,500, 305호가 7천, 201호 7천, 여기까지는 안전해요. 그리고 이제 요 뒤부터는 얼마에 낙찰되냐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2분 302호, 이분은 여기서 5억이니까 여기까지 들어오겠죠. 만약에 지금 10억으로 계산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11억으로 돼 있죠. 아까 미납한 게 있어요. 1억 얼마가. 그거까지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10억이라고 했을 경우에 현재는 여기까지는 안정권이에요. 만약에 10억보다 작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여기서 조금씩 이제 한 명씩 줄겠죠. 근데 거의 이 정도까지는 안정권이라고 보고요. 자, 여기서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요 금액이 남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낙찰가가 높아질수록 여기에 한 분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운이 좋으면 여기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 네 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못 받는다라고 보셔야 돼요. 9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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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0, 8,500, 301호, 205, 402호, 403호 분은 배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세를 너무 늦게 들어갔어요. 앞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세로 들어와 있는데 전세로 들어간다는 거는 무리한 거였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전세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월세로 들어가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6천에 2천, 요것도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2천에 뭐 한 50, 60,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약서 쓰실 때는 이제 그런 거 판단하시고, 만약에 부동산에서도 이걸 계약서를 쓰신다라고 하면 호실별로 해가지고 계약서를, 원본 계약서를 무조건 첨부하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아까 제가 작성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를 짜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금액을 최소로 잡으셔야 돼요. 채권 금액하고요, 요 분들 전세 보증금 다 합쳐가지고 70% 넘기시면 안 돼요. 넘어가면 월세로 들어가는 게 안전합니다. 최우선 변제는요, 이렇게 지금 여기가 2014년이니까 요 앞에예요. 근데 앞인데 그 당시에도 6천에 2천이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광역시가 7천에 2,300이죠. 그리고 또 올라가가지고요, 지금 8,500에 2,800인데 요거는요, 최초 담보 물건 기준으로 되는 겁니다. 근저당권 설정일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 금액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뭐 신규 아파트라든지 신규 다가구 주택이다 그러면 요 정도. 제가 볼 때는 되도록이면 6천 이하 정도로 보증금을 하시는 게 좋고, 그거보다 만약에 높다라고 하시면 월세로 전환해서 들어가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임차인들의 배당 금액 얼마인지, 그리고 수익률 계산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같은 거 잘 분석해보시고, 주변에 이제 부동산에 가셔가지고 보증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월세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시는 게 좋고, 전세를 놓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땐 대출을 받고 그리고 월세를 놓는 게 좋다. 그리고 만약에 전세를 놓고 싶다면 주인 세대나 이런 거 전세를 놓고요, 대출 받으신 거 있죠? 그거를 상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더 극대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임차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세 보증금이 많은 이런 빌라들은 전세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월세로 들어가셔야 되고, 계약서 쓰실 때 이 계약서 원본을 꼭 확인하고 계약서를 쓰시고, 확인이 안 된다면 계약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월세로 계약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현재 경매 진행된 물건들 중에 낙찰 가격들을 봤는데 낙찰 가격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부동산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가지고 다가구 주택 경매 분석을 좀 해봤고요. 권리 분석해봤고, 임차인 배당에 관한 것도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